표정 떨리는 거 보이지? 들킨 사람 많네. 제발 오해해요. 잠깐만요. 거짓말하지 마. CCTV 다 나왔었어. 어디 겁도 없이 회장님 아들한테 꼬리치고 난리야. 울어? 역시 찔리니까 울고 싶나 보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윤설아는 29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이를 청춘의 끝자락이라고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이제야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설아에게 나이는 그저 숫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동생 도윤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예술센터로 출근하는 일상 속에서 29이라는 나이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설아는 지방 소도시에 자리한 예술센터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음향이라는 일이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설아는 그 일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음의 높낮이, 마이크 하나의 위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의 균형. 그 모든 것이 무대 위 사람들의 목소리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설아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청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보청기를 껴도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셨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설아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엔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맑은 소프라노 음색으로 무대에 서시던 분이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시니까요. 그리고 남동생 도윤이는 발달장애 2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살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훨씬 어렸고 낯선 사람이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설아는 도윤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이고 같은 순서로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이가 10살 무렵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설아는 사실상 가장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설아는 예술센터 뒷문 쪽에서 기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공연을 위해 외주 제작팀이 들어왔고 무대 위는 분주했습니다. 설아는 헤드셋을 끼고 음향 체크를 하던 중이었는데 문득 뒤쪽에서 무언가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커다란 조명 상자를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고 청년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설아는 헤드셋을 벗고 달려갔습니다.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봤지만 설아는 이미 상자의 한쪽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함께 들자 훨씬 수월했습니다. 상자를 무대 옆 창고까지 옮기는 동안 청년은 몇 번이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무거운 건 혼자 들면 다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나서 청년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오늘이 첫 출근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요.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언젠가 꼭 갚을게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처음이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청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참 밝았습니다. 설아는 그 미소를 보며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호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으니까요. 그때 예술센터의 경비 아저씨 문태식이 지나가다가 설아를 발견했습니다. 문태식은 60대 초반으로 이 센터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아를 친딸처럼 아꼈고 늘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설아야, 또 누구 도와주고 있네. 너 참 착하다. 그렇게 착하게 살면 복받아. 문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설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설아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문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고 설아는 다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감사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기 손 괜찮으세요? 설아가 청년의 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등 쪽에 상자 모서리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몰랐네요. 괜찮아요. 여기 소독약 있어요. 잠깐만요. 설아는 근처 구급함을 열고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고 설아는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청년은 가만히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 처음 봐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밴드를 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다치면 아프잖아요. 그 순간 공연팀의 중견 무대 감독인 박혜진이 다가왔습니다. 박혜진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 바닥에서 15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신입 청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안이라고 했나? 설아 씨가 도와줬구나. 저 친구 성격 좋아 보이네. 설아 씨도 도움받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박혜진은 설아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아는 감사합니다. 감독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혜진은 신입 청년 강희안을 데리고 무대 쪽으로 향했고 설아는 다시 음향실로 돌아갔습니다. 설아는 음향 콘솔 앞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늘 그랬듯이. 설아의 삶은 고요했습니다. 극적인 사건도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설아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선택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도윤이가 있었고 그들이 설아에게는 전부였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설아는 가방을 챙겨 예술센터를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설아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나 왔어? 도윤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설아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도윤아.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엄마랑 텔레비전 봤어. 설아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계셨지만 텔레비전 소리는 꽤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설아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왔구나. 오늘도 고생했지?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설아는 그 손을 통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설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신입 청년의 밝은 미소,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말, 무대 감독의 호의적인 태도,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설아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어둡고 힘들지만 작은 빛들이 존재한다고. 그 빛들이 설아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그 일주일 동안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음향을 체크하고 리허설을 준비하고 공연이 끝나면 기자재를 정리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설아가 출근할 때 누나 다녀와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저녁이면 오늘도 고생했구나라며 설아를 맞이하셨습니다. 평범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요한 시간들이었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설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오전 9시부터 음향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고 미리 도착해서 준비를 해두고 싶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예술센터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한 예술센터 앞이 오늘따라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커다란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설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술센터 입구 쪽에는 방송국 로고가 붙은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유튜버로 보이는 사람들이 촬영 장비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설아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이 사람 맞아? 기사에 나온 그 여자? 맞는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잖아. 와, 진짜 뻔뻔하네.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어? 설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사를 말하는 걸까요? 설아는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방문화재단 간부와 여직원의 불륜 스캔들, 충격적인 CCTV 영상 공개. 설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래도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예술센터 내부 CCTV 화면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설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신입 청년을 도와주던 그 장면이었죠. 하지만 영상은 이상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설아가 청년의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발라주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각도가 마치 무언가 은밀한 관계처럼 보이도록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설아를 문화재단 간부의 여직원이라고 표현했고 청년을 공연 제작사 관계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설아의 얼굴이었습니다. 모자이크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었고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술센터 음향 담당 윤설아 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설아는 그저 다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저기요, 윤설아 씨 맞으시죠? 갑자기 누군가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설아 쪽으로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당사자 맞나요? 인터뷰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실인가요? 설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튜버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아를 향했고 사람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그런 관계였나요? 예술센터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설아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찔렀습니다. 설아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니에요. 겨우 나온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아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냥 다친 분 도와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고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사람들을 밀치고 예술센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동네 주민 한 명이 설아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맞지? 기사에 나왔던 그 여자. 오미정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예술센터 근처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설아는 가끔 그 슈퍼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오미정은 옆에 있던 친구에게 눈짓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설아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렇게 조용해 보이더니 속은 다르네. 설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예술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조금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 음향 스태프인 최민수가 보였습니다. 최민수는 설아보다 2살 어렸고 예술센터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아와는 자주 협업했고 가끔 점심도 같이 먹는 사이였습니다. 최민수는 설아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아는 반가웠습니다. 최민수라도 자신을 믿어준다면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설아가 최민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유튜버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최민수를 비추자 최민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설아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기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최민수는 얼버무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최민수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아니, 믿는다 해도 함께 서 있을 용기가 없다는 걸.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는 순간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설아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설아는 음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설아를 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설아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음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설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넘어질 뻔한 사람을 도와줬고 다친 손을 치료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런 스캔들이 될 수 있죠?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설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설아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요? 방금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어. 인터넷에 내 얘기가 나왔다고 설아야. 무슨 일이야? 설아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해결할게요. 설아야.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설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시작이라는 걸. 세상은 설아를 믿지 않을 거고
사람들은 설아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고 설아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오후 설아는 예술센터 관리부서로 호출되었습니다. 관리팀장인 김성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소에는 설아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성호는 설아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설아 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센터로 항해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일단 당분간 출근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여론이 이렇게 되면 센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만. 조사요? 무슨 조사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아 씨, 내 말 이해해 주세요.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설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호의 눈빛에서는 미안함이 보였지만 동시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관리부서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설아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설아를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갔고 누군가는 설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설아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자 설아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더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은 설아를 몰랐지만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판단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니 창피하네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뭐든지 하네요. 얼굴은 착해 보이는데 속은 다르네요. 불쌍한 건 그 남자예요. 저런 여자한테 걸려서. 댓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아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설아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설아가 매일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를 소비하고 싶었고 설아는 그 이야기의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누군가 설아에 대한 허위 제보 글을 올렸습니다. 예술센터에서 예전부터 문제 있었다더라는 글이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댓글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한번 그런 사람은 계속 그래. 같은 말들이 달렸습니다. 설아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아직 예술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설아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도윤이는 설아를 보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왜 일찍 왔어? 오늘 쉬는 날이야? 설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도윤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윤이는 비록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감정을 읽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도윤이는 설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누나 울었어?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울었어. 거짓말이야. 누나 눈이 빨개. 설아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설아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설아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누나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설아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술센터는 설아에게 공식적으로 정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였습니다. 설아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술센터는 여론을 의식했고 설아를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아와 함께 일하던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설아를 피했습니다. 설아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무대 감독 박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아는 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혜진은 설아를 예뻐했고 일주일 전만 해도 도움받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 씨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일이 너무 커져서 지금은 좀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독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날 그냥 다친 분 도와드린 거예요. 알아요. 나도 믿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내가 설아 씨 편을 들면 나까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설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떠나간다기보다는 설아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설아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설아는 정직 상태였고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야 했고 청력 보조 장치와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설아는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있었지만 이 상태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설아가 집에만 있자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설아가 출근하고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설아가 계속 집에 있으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윤이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낮에는 계속 설아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누나, 어디 가지 마. 도윤이는 설아가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설아가 잠깐 방에 들어가면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도윤이를 달래려 했지만 도윤이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도윤이는 악몽을 꾸었고 울면서 깼습니다. 누나, 무서워. 누나 어디 갔어? 설아는 도윤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누나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괜찮아. 하지만 설아 자신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매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눈물을 흘렸고 아침이면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도윤이를 위해서 설아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옆에 앉은 사람들이 설아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설아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설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본 거죠.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설아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다 괜찮아요. 설아야. 어머니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약해 설아의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보청기를 조정하며 다시 물으려 했지만 설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설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설아를 도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던 중 설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술센터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설아 씨 센터 이사회 결정으로 계약 해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설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계약 해지. 해고된 겁니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설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술센터는 그저 여론을 의식해 설아를 버렸습니다. 설아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자리도 명예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설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죠? 세상은 불공평했고 설아는 그 불공평함 속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문틈 아래로 손가락을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아프지 마. 설아는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도윤이는 방문 앞에 웅크리고 앉았고 설아는 문 안쪽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설아 방 앞에 따뜻한 차를 놓고 가셨습니다. 설아는 문틈 아래로 보이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며 다시 한번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설아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설아는 집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힘이 없었고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설아를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냉장고는 비어가고 있었고 어머니의 약도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장을 봐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설아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벼운 산책처럼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설아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누군가 설아를 알아볼까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마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설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트 안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녔고 계산대 앞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필요한 물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약, 도윤이가 좋아하는 과자, 우유, 계란, 몇 가지 채소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설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계산을 하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설아의 팔을 스쳤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설아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저 사람.
여성은 옆에 있던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설아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그 여자 아니야? 얼굴이 똑같은데. 정말? 어디? 두 사람은 설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설아는 시선을 피하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등을 따라왔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캐셔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평소 이 마트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었고 설아는 가끔 이 캐셔에게 계산을 받곤 했습니다.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캐셔는 설아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아를 알아본 겁니다. 캐셔는 물건을 스캔하면서도 설아를 쳐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캐셔는 영수증을 설아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손으로 건네는 게 아니라 계산대 위로 밀어낸 거죠. 영수증은 계산대 모서리에 걸쳐 있었고 설아는 그걸 집으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아가 작게 말했지만 캐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할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줄을 서 있던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같은 동네 사는 게 창피하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닐 수 있지? 설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설아는 장바구니를 꽉 쥐고 걸었습니다. 집까지 10분이었지만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걷는 동안 설아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설아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살. 그것만을 바랐는데 왜 세상은 설아에게 이런 시련을 준 걸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도윤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누나, 어디 갔어? 오래 걸렸어. 설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응, 마트 다녀왔어. 도윤이 과자도 샀어. 도윤이는 과자를 보고 기뻐했지만 곧 설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누나, 또 울었어?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울었어. 하지만 도윤이는 설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말은 서툴렀지만 감정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도윤이는 설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도윤이가 있어. 설아는 도윤이의 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도윤이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설아는 도윤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누나는 괜찮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설아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캐셔가 영수증을 던진 모습, 뒤에 선 손님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설아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아는 칼로 채소를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저녁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설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설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청력이 약해 설아의 작은 한숨 소리조차 듣지 못했고 설아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설아의 고통을 모두 알게 된다면 어머니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일찍 잠들었고 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설아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는 문화재단 불륜 스캔들, 여론 들끓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했고 화면에는 예술센터 건물이 비쳤습니다. 설아의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설아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설아를 믿지 않았고 설아는 혼자였습니다. 설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설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넘어질 뻔한 사람을 도와줬을 뿐입니다. 다친 손을 치료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죠? 설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왜 진실보다 소문이 더 빠르게 퍼지는지, 왜 아무도 설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지.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아프지 마. 도윤이는 방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문을 열고 싶었지만 도윤이에게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그저 문 안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문 밖에 앉아 있었고 가끔씩 누나,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설아 방 앞에 무언가를 놓고 가셨습니다. 설아는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어머니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설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설아를 위해 끓여주신 차였습니다. 설아는 차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설아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설아의 마지막인가요? 설아는 싸울 힘도 일어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 없다는 걸. 어머니와 도윤이가 있으니까요. 설아가 무너지면 그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설아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아는 버텨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설아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설아는 차를 다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설아는 버틸 겁니다. 언젠가는 이 어둠이 거칠 거라고, 빛이 들어올 거라고 믿으며 그 믿음만이 설아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 예술센터로부터 받은 해고, 통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설아를 짓눌렀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 설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앨범을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았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25살쯤 되었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대 위에 서 계셨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합창단 공연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당당했던 어머니가 지금은 청력을 잃어가며 조용히 살아가고 계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사진을 뒤집어 읽었습니다. 1985년 가을, 시민회관 정기공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설아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노래를 사랑했고,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습니다. 맑은 소프라노 음색으로 관객들을 감동시켰고, 박수를 받으며 미소 짓는 것이 어머니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어머니의 삶은 변했습니다. 합창단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했고 특히 도윤이가 태어난 후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도윤이의 발달장애를 알게 된 후 어머니는 도윤이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청력도 그 무렵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앨범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설아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설아와 도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때 6살이었고 설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사진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도윤이가 처음으로 놀이터에 간 날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낯선 환경을 무척 무서워했지만 설아가 손을 잡고 함께 있으니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놀이를 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어색했고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도윤이가 웃는 걸 봤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도윤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이터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도윤이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도윤이가 말을 더듬자 아이들은 도윤이를 따라하며 놀렸습니다. 도윤이가 울자 아이들은 더 심하게 놀렸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설아는 그 아이들보다 작았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생 괴롭히지 마. 설아는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설아를 비웃었습니다. 너희 동생 이상해. 말도 제대로 못해. 우리는 그냥 재미있어서 그런 거야. 설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재미있어? 남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설아는 도윤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도윤이는 울면서 설아의 손을 꼭 잡았고 설아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도윤이 앞에서 울음을 보이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설아는 방에 혼자 들어가 울었습니다. 왜 세상은 도윤이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설아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빛이 들어올 틈은 항상 있단다. 아무리 어두워도 말이야. 설아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윤이를 돌보며 지쳐가면서도 청력을 잃어가면서도 어머니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설아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설아는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도윤이가 10살 때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고 있었고 설아와 어머니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날은 도윤이에게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말이 늦었습니다. 5살이 되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고 6살이 되어서야 겨우 엄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언어 발달이 더딜 수 있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매일 도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10살이 되던 해 생일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가 촛불을 끄고 나서 설아를 보더니 또렷하게 말한 겁니다. 누나. 그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설아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설아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또렷하게. 설아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도윤이는 왜 누나와 엄마가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누나,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설아는 사진 속 도윤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도윤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누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기뻤을 겁니다. 설아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아는 앨범을 덮고 다시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놓여 있었고 설아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장 앱을 열고 설아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도윤이와 엄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설아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나를 위해. 설아는 지금껏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도윤이를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지만 설아 자신을 위해 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도 일어서야 한다는 걸. 설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설아가 일어서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설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고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뜰 거라는 걸. 아무리 어두운 밤도 결국 끝이 난다는 걸. 설아는 어머니가 예전에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빛이 자신을 찾는단다. 어머니는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린 설아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빛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구름을 헤치고 틈새를 찾아서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빛이 보입니다. 설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버틸 수 있다고. 예전에 도윤이를 지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세상이 설아를 버렸지만 설아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설아는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힘들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설아 안에는 아직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함, 도윤이를 지키며 키운 용기,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낸 경험들. 그 모든 것이 설아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공포에 휩싸이지는 않았습니다. 설아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던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설아는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설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눈을 떴고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설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해진 마음으로 설아는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날 오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설아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소리였습니다. 빗소리는 설아의 생각을 가득 채웠고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그림을 그렸습니다.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그렸고 종이 위에 형형색색의 선과 원을 그렸습니다. 도윤이가 그린 그림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설아는 도윤이의 모습을 보며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가 행복하면 설아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실이 밀려왔고 설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술센터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제 설아에게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계속 나가야 했고 도윤이의 재활치료비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올 리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설아를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설아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예술센터 대표 김상현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예술센터 대표가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설아는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설아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2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표 김상현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젊은 남자를 보는 순간 설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설아가 도왔던 신입 스태프였습니다. 설아가 조명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설아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안입니다. 설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안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는 설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고 도윤이는 크레파스를 든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낯선 사람을 보면 불안해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설아는 도윤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누나 곁에 있을게.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도윤이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그림을 계속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와 이하는 소파에 앉아 설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온몸을 감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표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설아 씨, 먼저 사과드립니다. 대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 걸까요? 대표는 고개를 들고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여론에 떠밀려 당신을 해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작? 의도적으로? 대표는 서류 봉투를 꺼내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문서에는 경쟁사 공연 제작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센터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설아를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편집해 스캔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목적은 예술센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저 우연히 선택된 희생양이었습니다. 설아는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설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아는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안은 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실은 신입 스태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연 제작사 브릿지 엔터테인먼트의 후계자입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잠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하는 단순한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이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저를 도와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이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이안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스캔들 기사가 터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쟁사가 CCTV를 조작했다는 걸요. 설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하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원본 CCTV 영상, 편집 과정, 그리고 경쟁사와 언론사 간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설아는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경쟁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언론사들에게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입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한도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한 일 생각보다 훨씬 악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설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설아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설아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설아 편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한도 말없이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설아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아는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이한은 우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혹시 나가실 일 있으면 이거 쓰세요. 잠깐 밖에만 서 있어도 감기 걸릴 거예요. 설아는 그 말에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이한의 말투는 진지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우산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와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누나 괴롭히지 마. 설아는 깜짝 놀라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이한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한은 웃으며 무릎을 굽혀 도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럴 일 절대 없어. 약속할게. 도윤이는 이한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아는 도윤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이는 항상 설아를 걱정했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도윤이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법적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와 이하는 현관으로 향했고 설아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이하는 문 앞에서 설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설아 씨, 그날 이후 당신의 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설아는 이한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한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설아는 혼자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들렸고 설아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빗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설아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대표 김상현과 이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경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본 CCTV 영상이 공개되었고 조작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사들은 정정 보도를 내보냈고 설아의 이름은 점차 무혐의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 그 일주일은 여전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악플이 달렸고 일부 사람들은 설아를 의심했습니다. 설아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혹시라도 누가 뭐라고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설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설아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청력이 많이 약해져서 대화가 어려웠지만 설아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설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윤이도 설아를 걱정했습니다. 도윤이는 누나가 슬퍼하는 걸 보면 불안해했습니다. 도윤이는 설아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렸고 가끔 설아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것은 도윤이만의 방식으로 설아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도윤이의 작은 손길에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설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한이었습니다. 설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설아 씨,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이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설아는 조금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예술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설아 씨의 무혐의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거예요.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혐의. 그 단어가 설아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경쟁사 측에서도 조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설아 씨는 완전히 결백합니다. 설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설아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하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설아는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술센터에서 설아 씨에게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정규직으로요. 그리고 손해배상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설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직? 정규직? 설아는 예술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었습니다. 정규직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돌아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니,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술센터는 설아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설아 씨도 참석하실 수 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아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설아가 세상에 다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갈게요.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차를 보낼게요. 2시 반쯤 도착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설아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도윤이는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설아를 바라봤고 설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는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엄마, 제가 이겼어요. 무혐의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설아의 입술을 읽으며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설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도윤이도 다가와 설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윤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누나가 기쁜 일이 생긴 건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화장을 조금 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설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2시 반 검은색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와 도윤이에게 인사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이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안은 설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준비되셨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설아는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안의 눈빛은 진지했고 설아는 그 눈빛에서 신뢰를 느꼈습니다. 설아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차는 예술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입구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안은 설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안내할게요. 설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설아를 지키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호원들도 주변을 둘러쌌고 설아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 김상현과 몇몇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안은 설아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예술센터 대표 김상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허위 스캔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표는 차분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CCTV 조작, 경쟁사의 악의적 의도, 그리고 설아의 완전한 무혐의.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설아 씨는 우리 예술센터의 소중한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론에 떠밀려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대표는 설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설아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으로 복직하시길 바랍니다. 설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설아는 고개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이 있었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설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대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설아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설아에게 인사했습니다. 최민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민수는 부끄러운 듯 다가와 말했습니다. 설아야, 미안했어. 그때 난 겁이 났어. 나도 휩쓸릴까봐 정말 미안해. 설아는 최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최민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최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 앞으로 잘 부탁해. 설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부탁해. 경비 아저씨 문태식도 다가왔습니다. 문태식은 설아에게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설아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 줄 아나. 난 처음부터 믿었다. 내가 그런 애 아니라는 거. 설아는 커피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문태식은 설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잖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안도 설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안은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설아는 이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안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있구나.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정말 괜찮을 거라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예술센터로 복직했고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설아는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대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설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음향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화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공연이 계속 있었고 설아는 매일 음향을 점검하고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설아는 일하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가 흐를 때, 관객들이 박수를 칠 때, 설아는 자신이 이 일의 일부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설아는 음향실 창 너머로 관객석을 천천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아는 자신이 세상에 다시 서 있다는 조용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공연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유명한 성악가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음향을 조정하며 집중했습니다. 성악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고 설아는 그 소리가 완벽하게 전달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성악가가 음향실로 올라왔습니다. 성악가는 설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향 너무 안정적이네요. 누가 맡았어요? 옆에 있던 스태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설아 엔지니어님이에요. 성악가는 설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덕분에 편하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설아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설아는 자신을 낮춰왔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아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안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자주 예술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연 제작과 관련된 일이었지만 이안은 항상 설아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을 함께 먹었고 가끔 산책을 했습니다. 이안은 설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설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안은 설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설아 씨,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설아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이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검증 교육 프로젝트요.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아 씨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설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고 설아는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아는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설아에게 치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강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났고 설아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이안은 설아가 쉴 필요가 있을 때 쉬게 해주었고 계속할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몇 주 후 첫 강연이 열렸습니다. 작은 도서관 강당이었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설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아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허위 스캔들,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무너졌던 순간들.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어떻게 버텼는지,
무엇이 설아를 지탱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설아는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믿기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허위 루머로 직장을 잃었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늘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아는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여성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의 눈물이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이하는 무대 뒤에서 설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설아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목소리는 사람을 살리네요. 설아는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이한의 눈빛은 따뜻했고 설아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아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설아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이한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순수함, 따뜻함, 그리고 강인함. 모든 게 제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한의 고백은 진지했고 설아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아도 이한을 좋아했습니다. 이한은 설아를 믿어주었고 지켜주었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한은 미소 지으며 설아를 껴안았습니다. 설아는 이한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지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설아와 이한은 연인이 되었고 함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설아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번 강연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설아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설아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이하는 설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예술센터 옥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하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설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함께 웃고 싶어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하는 일어나서 설아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고 설아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구나. 아무리 캄캄해도 빛은 언제나 찾아오는구나. 결혼식은 작은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왔습니다. 설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이하는 정장을 입고
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도윤이는 설아 옆에 서서 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조금 긴장했지만 누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례자가 물었습니다. 신부 윤설아 씨, 신랑 강희안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설아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신랑 강희안 씨, 신부 윤설아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안도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고 도윤이도 박수를 쳤습니다. 설아는 이안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설아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설아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행복해라. 정말 행복해라.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지만 설아는 그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도윤이도 다가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예뻐. 설아는 도윤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이안도 다가와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이야, 도윤아. 도윤이는 이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설아, 이안, 어머니, 그리고 도윤. 모두가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아와 이안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설아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안은 설아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설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안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빛은 항상 있었어요. 당신 안에. 당신이 그걸 찾은 거예요. 설아는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안의 말이 맞았습니다. 빛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빛은 설아 안에도 있었습니다. 설아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그 빛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설아는 이안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이안은 설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별들은 계속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어둠이 와도 빛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나눠주겠다고. 설아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정말로 괜찮을 거라고. 빛은 새어 들어왔습니다. 설아의 삶 속으로, 마음 속으로, 그리고 미래 속으로. 그 빛은 따뜻했고 희망적이었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